유산화 리셋의 다른 점은 해독이 되고 영양 다이어트가 되는 거고요. 호르몬 다이어트고 대사 다이어트예요. 그럼 이게 하나하나 어떤 원리인지 한번 볼 거예요. 자, 첫 번째, 독소를 제거를 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한단 말이에요. 모든 다이어트 책이나 건강에 관련된 프로그램 책에서 보면. 자, 독소는 우리가 모든 건강적인 문제의 원인이 되는데 독소에는 내독소와 외독소가 있어요. 내독소는 우리가 사실은 숨만 쉬어도 생기는 활성산소 있죠. 활성산소로 인해서 우리 몸엔 독소가 생기고 그리고 음식을 먹거나 아니면은 뭐 세균이 들어오거나 했을 때 만들어진 독소들, 내부에서 생기는 독소들이 있고요. 그리고 외독소라는 게 있는데 이거는 밖에서 들어오는 것들이에요. 뭐 공해라든지 아니면 우리 세제 뭐 여러 가지 있잖아요. 그리고 뭐 손세정제 뭐 이런 것도 사실 해당이 되고 또 뭐 외식 한 번만 해도 외독소는 그냥 무조건 들어오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독소로부터 자유로운 분은 아무도 없어요. 근데 독소가 왜 문제가 되냐면 일단은 독소라는 말 자체도 우리한테 부정적인 느낌을 주고 문제가 있다라는 건 알고는 있지만 일단은 독소가 우리 몸에 들어오면은 우리 몸이 본능적으로 점액 같은 거를 만든대요. 그래서 그 점액이 독소를 이렇게 에워싼대요. 그게 우리 몸의 본능이라는 거예요. 그럼 그게 물리적으로 나타나는 건 뭐냐면 몸이 붓는 거예요. 독소가 들어오면 점액을 만들어서 독소를 에워싸기 때문에 몸이 부어요. 그러면 살이 찌는 거죠. 그리고 독소의 점액을 만들어내는 것 자체가 에너지가 든대요. 그래서 우리 몸의 에너지가 원래 해야 할 원래 해야 할 일에 에너지가 쓰이는 게 아니라 독소의 점액을 만드는 데 에너지가 쓰이는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간에 해독을 한다든지 뭐 세포에서 독소가 혈액으로 빠져나온다라든지 뭐 변으로 나간다라든지 이런 모든 활동에 에너지가 필요한데 그 에너지가 줄어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독소가 몸에 쌓이는 상황이 되는 거죠. 그래서 독소는 반드시 해결을 해야 되는 거예요. 건강적인 차원에서도 그렇지만 독소가 들어오면은 몸의 기능이 어쨌든 고장이 나니까 순환이 안 되고 그쵸? 점액 때문에 몸이 붓고 살이 당연히 찔 수밖에 없는데 그러면 해독이 어떻게 가능하냐 이거예요. 어떻게 해서 해독이 되냐? 그러면 우리가 해독의 3단계를 알아야 돼요. 해독이 그냥 뭐 먹어 가지고 굶어서 되는 게 아니라 이 3가지 단계를 통해서 해독이 되는 건데 자 이거 잘 기억하세요. 여기에 많은 핵심이 들어가 있어요. 첫 번째는 배출 단계가 필요해요. 자 리더님들 독소가 어쨌든 밖으로 나가려면은 이 세포 안에 조직 안에 있는 독소가 일단은 어디로 나와야 돼요? 혈액으로 흘러나와야 되는 거예요. 혈액으로 일단은 흘러나와야 되는데 그거를 배출 단계라고 해요. 그 혈액으로 흘러나오게 하는 역할을 누가 하냐면 이 비타민, 미네랄이 하는 거예요. 비타민, 미네랄이 이 세포 안에 있는 독소를 혈액으로 빠져나오게 하는 역할을 해요. 그래서 일단은 해독이 시작이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어떤 상태가죠? 혈액이 우선은 독소에 혈액 안에 독소가 많아지는 상태가 되는 거예요. 그럼 그때 우리가 느끼는 게 뭐냐면 호전 반응. 혈액이 일단은 오염 상태가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일단은 호전 반응이 나왔다. '아 독소가 지금 배출이 됐다.'라고 느끼면 된다라는 거죠. 그렇게 꼭 기억을 하시고 안내를 해 주셔야 돼요. 근데 이 배출은 굶어도 가능해요. 굶어도 이 배출까지는 가능하다라고 해요. 그러니까 뭐 레몬 디톡스나 이런 거를 해도 배출까지는 되는 거예요. 조직에서 혈액으로 나오는 것까지는 된다. 그다음에 두 번째 단계가 뭐냐면은 이 혈액으로 빠져나온 독소가 간으로 가요. 간으로 가서 이 지용성 독소가 소용성 독소가 돼야 돼요. 그러면 이거를 중화 단계라고 하거든요. 이 중화 단계를 하는 역할, 중화 단계를 누가 해 주냐면은 항산화제, 비타민, 미네랄이 해 주는 거예요. 그리고 구체적으로 어떤 애들이 필요하냐면 셀레늄, 코큐텐, 코엔자임 Q10, 아연, 망간, 그리고 플라보노이드라고 적혀 있잖아요. 이 플라보노이드에 들어가는 게 이소플라본, 안토시아니딘, 이거 우리 어디 들어가 있어요? C600, C300 들어가 있어요. 포도씨. 그쵸? 그리고 헤스페리딘. 헤스페리딘 어디 들어가 있을까요? 화면 보이면 내가 시키는데 우리 요거 인셀리전스에 들어가는 성분 중에 하나예요. 그죠? 이런 성분들이 필요하고 실리마린. 실리마린은 어디 들어가 있죠? 헤파신.
그쵸? 그리고 파이토케미컬. 파이토케미컬은 식물 영양소예요. 식물 영양소가 헬스팩에 몇 가지 들어가 있죠? 7가지. 7가지 구성분으로 식물 영양소가 들어가 있어요. 이런 것들이 다 필요해요. 어디에 필요하다? 지용성 독소가 간에서 중화되기 위해서 해독의 두 번째 단계에 필요하다. 그래서 이게 완전히 중화되지 못하면 독소가 변형이 된대요. 그래서 세포에 붙는 거예요. 그래서 조직이나 세포를 손상시킨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어때요? 굶었을 때는 1단계까지는 되지만 중화는 절대 안 되는 거예요. 이런 비타민, 미네랄이 없으면 중화가 될 수가 없어요. 그러면 굶으면 큰일 난다는 거죠. 배출만 있고 간 해독이 이루어지지가 않는 상태가 되는 거예요. 이것만 봐도 비타민, 미네랄, 영양제가 필요하다는 거를 명확하게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자, 그러면 중화된 독소가 어떻게 돼야 돼요? 이제는 빠져나가야죠. 몸 밖으로. 어떻게? 대변이나 소변으로 빠져나가야 되는 거예요. 제대로 빠져나가지 않으면은 이게 몸에 재흡수가 되면서 더 독한 독이 돼요.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냐면은 절대 변비가 생기지 않도록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장 환경을 잘 보살펴 줘야 되는데 그때 필요한 게 수분. 우리 물 엄청 마셔야 되는 거. 그다음에 식이섬유, 화이버지, 그쵸? 유산균, 그리고 장 운동, 장의 연동 운동을 도와줄 수 있게 해줘야 되는데 그 역할을 하는 게 뭐예요? 그렇죠. 마그네슘, 마그네칼 D. 그다음에 소화효소도 필요해요. 소화효소 들어가 있는 제품이 뭐죠? 알로엔즈. 이렇게 세 가지 단계를 다 거쳐야지 해독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어때요? 당연히 비타민, 미네랄 여러 가지 영양소들이 들어가야만 제대로 된 해독이 이루어진다. 그럼 여기서 해독 모드를 강화시키는 방법이 뭘까 볼게요. 해독을 강하게 하기 위해서는 자 해독을 하는데도 당연히 에너지가 쓰이겠죠. 에너지가 모자라면 해독이 제대로 일어나지 않아요. 그래서 필요한 게 뭐냐면은 에너지가 필요하고 우리 몸의 배터리가 업그레이드가 돼야 된다라는 거. 그 역할을 하는 게 뭐냐? 완전한 영양식, 뉴트리밀이 꼭 들어가야 된다라는 거죠. 기력이 있어야 되니까. 그리고 코엔자임 Q10이 우리 세포의 배터리 역할을 하잖아요. 그쵸? 에너지. 코엔자임 Q10을 그래서라도 또 먹어야 된다. 그리고 자 우리 몸의 기제 자체가 소화가 다 된 후에 해독이 시작이 된대요. 그러니까 음식을 먹고 소화될 때까지 공복 상태도 중요하고 그리고 소화가 잘 되게끔 환경을 만들어 주는 것도 중요한 거예요. 근데 이 마지막 식사 후에 8시간이 지나야지 완전한 소화가 된대요. 그러니까는 우리가 뉴밀 먹을 때 이렇게 먹었어요. 마지막 식사를 했어요. 그럼 그 이후에는 다른 거 드시면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8시간 동안 완전한 소화가 된 후에 4시간 동안 해독이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지막 식사와 그다음 날의 식사 사이에 몇 시간이 필요해요? 12시간. 그럼 이 말은 뭐냐? 충분한 수면이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충분한 수면이 필요하고 저녁 8시에 마지막 뉴미를 먹었으면은 그다음 날 8시 아침 8시에 뉴미를 먹어주는 게 해독 모드를 강화하는 데 좋은 그 타임이다라는 것을 기억을 해 주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러면 리더님들 해독은 어떻게 해서 일어나는지 좀 정리가 됐죠? 이것만 정리하고 계시면 왜 해독이 되는지 완벽하게 원리를 이해를 하시는 거예요. 근데 해독만을 위해서 유산화를 하지는 않죠. 유산화 리셋을 하진 않잖아요. 저 같은 경우는 해독을 하고 싶었고 대부분은 다이어트, 살을 빼고 싶어요. 그쵸? 그래서 유산화 리셋, 해독으로서의 리셋도 있지만 다이어트의 리셋으로도 유산화를 우리가 유산화 리셋을 정리를 하고 있어야 되는데 이거를 꼭 기억하세요. 어떻게? 우리 유산화 리셋은 건강해지면 살이 빠진다를 제일 큰 모토로 가져가시면 돼요. 그러니까 건강해져라. 건강해지면 살이 덤으로 빠진다. 그러니까 이건 제가 하는 말이 아니라 제가 이거를 원리를 좀 이해하기 위해서 많은 책들을 봤거든요. 거기서 정리를 한 거예요. 그럼 살은 왜 안 빠지냐? 결국에는 건강하지 않으니까 살이 안 빠진다는 거예요. 그러면 살이 안 빠지는 조건들, 건강하지 않은 조건들을 한번 모아보면은 첫 번째는 영양 결핍의 상태라는 거예요. 영양 결핍이면은 살이 더 찌지 않나? 아, 살이 더 빠지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죠. 근데 많이 들었을 거예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배고파요. 그 배고픈 건 뭐냐면 어떤 영양소가 부족했을 때 배고픈 거라는 거죠. 혼자영명에 나오더라고요. 마그네슘이 부족해도 우리 몸은 배고프다. 비타민 B가 부족해도 배고프다. 그러면 고열량 음식을 찾겠죠. 영양이 채워지면 배고프지 않다. 그다음에 대사 저하도 살이 안 빠지는 조건 중에 하나예요. 예를 들어서 저는 예전보다 살이 더 잘 찐단 말이에요. 그럼 예전보다 제가 더 많이 먹기 때문에 살이 더 잘 찌는 걸까요? 아니죠. 대사가 떨어지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럼 대사를 올려줘야지 살이 빠진다는 거죠. 그리고 당연히 독소 때문에 살이 빠지지 않는다는 너무나도 많은 자료들이 있고, 그리고 네 번째는 별 5개, 호르몬. 호르몬이 해결이 안 되면 절대로 살이 안 빠진다. 칼로리가 문제가 아니라 호르몬 문제를 해결해야 된다. 호르몬 중에서도 두 가지, 한 가지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은, 그쵸, 입 모양 지금 안 보이지만 보인다고 하고, 인슐린. 인슐린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살이 빠지는 건 불가능하다고 해요. 그래서 인슐린을 꼭 해결해야 된다. 이 문제 해결이 없이는 절대 살이 빠지지 않는 거예요. 그러면 리더님, 그 인슐린 저항성에 대해서 제가 좀 설명을 하려고 했는데 이거는 제가 패스할게요. 그 자료가 너무 많이 있어서 제가 설명한 자료를 그냥 보내드리는 걸로 하고, 그냥 기본적으로 어떻게 생각하시면 되냐면, 우리가 당이 높은 음식들을 계속 먹잖아요. 그러니까 한국 사람들이 좋아하는 것들이요. 흰쌀, 밥, 빵순이들 진짜 많잖아요. 떡, 뭐 이런 것들. 이런 것들을 계속 먹으면 인슐린이 계속 나와요. 인슐린이 계속 나오고, 인슐린은 이 음식물들이 포도당으로 변해서 이 포도당을 인슐린이 세포로 데려가거든요. 세포로 데려가서 에너지로 쓰이게 만들어줘요. 근데 얘네들을 계속 먹으면 인슐린이 계속 나와서 세포가 인슐린에 반응을 안 해요. 그러니까 이 음식물이 들어와도 세포 속에 에너지원이 안 들어가요. 그럼 우리는 당장은 혀가 기쁘고 배부른다는 느낌이 들지만 세포에 에너지가 들어가지 않으니까 금방 배가 고파지는 거예요. 그러면 또 음식을 또 찾게 돼요. 근데 세포에 에너지는 안 들어가니까 세포는 기아 상태가 되고 영양 공급은 안 되고, 이 포도당들이 혈액을 떠돌면서 온갖 문제들을 일으키고 살이 찌고 이런 문제들이 생기거든요. 그래서 인슐린에 세포가 다시 반응을 할 수 있게 만들어줘야 돼요. 일단 그거 정리하시고, 자, 그러면 이런 것들이 해결이 돼야지 살이 빠진다. 그러면 반대로 뭘 해야 되는지 정리를 해볼게요. 자, 영양이 채워져야지 덜 배고프고 살이 빠진다고 했죠. 그러려면 양질의 식사가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양질의 식사, 뉴트리밀. 그쵸? 그리고 종합영양제로 영양소들을 채워줘야 되죠. 그리고 대사저하는 어떻게 해결할 수가 있냐? 근력 운동을 어느 정도는 해야 돼요. 근데 막 미친 듯이 막 땀 뻘뻘 흘리고 얼굴 찡그러지는 운동 하잖아요. 그럼 어떻게 돼요? 활성산소가 또 많이 나와요. 그럼 또 독소가 생겨요. 그러니까 적당한 운동. 그러니까 홈트 정도 하고 7,000보 걸으면 돼요. 그다음에 근육이 필요해요. 그래서 단백질 섭취를 무조건 해주셔야 되고요. 그리고 얘네들을 태워줘서 에너지로 쓰이게 해주는 게 뭐냐? 비타민, 미네랄. 그래서 헬스팩이 또 들어가야 되고, 자, 충분한 수면을 해주셔야지 대사가 올라가요. 그다음에 독소 문제 해결해야 되죠. 이건 아까 해독의 3단계 말씀드렸죠. 그리고 호르몬을 우리가 해결해야 된다라고 했어요. 그러면 자, 어떻게 했어요? 제가 세포가 다시 인슐린에 반응하도록 만들어줘야 된다라고 했잖아요. 이거 유산화 과학자가 명확하게 얘기를 해줘요. 음식마다 GI 지수가 있는데 이 GI 지수가 55 이하인 음식을 최소한 5일을 먹어줘야 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해독 1단계 해독을 하려면 최소 5일은 해야 되는 거예요. 5일이 지나야 우리 세포가 다시 인슐린에 반응을 하기 시작하고 에너지원을 세포로 넣어주고 제대로 일을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 여기 아디포넥틴이라는 호르몬이 있거든요. 이 호르몬이 뭐냐면 체지방아, 너 태워, 너 타서 에너지로 써라고 명령하는 호르몬이에요. 이 아디포넥틴을 활성화시켜주는 영양소가 있어요. 그게 뭔지 아시는 분? 네, 마그네슘. 그러니까 마그네칼 D도 호르몬을 우리가 제대로 일하게, 살이 빠지게 만들기 위해서 너무너무 중요하다라는 거. 마그네칼 D가 꼭 들어가야 돼요. 또 마그네칼 D가 하는 역할이 뭐였어요? 마그네슘이 장의 연동 운동을 도와줬잖아요. 그렇죠? 자, 그리고 자, 제가 여기에 정리는 안 해놨는데 우리가 또 굶었을 때는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지만 우리 몸이 굶어서 음식물이 들어오지 않으면은 지금이 비상사태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언제 음식물이 들어올지 모르니 비상식량인 지방을 꽉 잡아두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딱 정해진 시간에 아주 양질의 음식물이 들어오는 게 너무 중요하다라는 거. 이거를 스킵해 버리면은 '어 뭐야? 우리 주인이 밥 안 주네?' 그러면 언제 줄지 모르니까는 지방, 비상식량으로 꽉 잡고 있어야지 해서 지방을 죽어도 안 쓴다는 거. 굶으면 오히려 살이 찐다. 자 그렇게 정리를 하시면 되고요. 잠시만요. 말씀 제가 설명드린 이 모든 것을 충족하는 다이어트는 없어요. 어떤 것들은 영양소가 부족하고요. 칼로리가 부족하고요. 요거는 채워주고 저거는 안 채워주고. 제가 정말 이 모든 것들을 다 공부하고 알아보고 나서 '와 씨 리셋 대박이구나. 무조건 해야 되네.' 이거는 나한테 안 맞아 하는 게 아니라 나한테 안 맞아 하는 거는 내가 이 영양 전문가들, 의사들의 이 이론과 학계의 이 설명들을 제가 그냥 받아들이지 않는다라는 거더라고요. 그러니까 리더님들 이거를 정리해서 그냥 하셔야 돼요. 하셔서 내 몸이 만약에 다른 사람보다 반응이 없어요. 그거는 뭐예요? 나의 몸 상태가 지금 그 정도 받아들일 수 있는 상태가 아니라는 거야. 뭐라 그랬죠? 건강해지면은 살이 빠진다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지금까지 살아온 생활 습관, 그리고 나의 어떤 태생적, 유전적인 상태 이런 것들을 존중해 주시고요. 몸에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서 변화를 즐겨보세요. 그리고 자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냥 제품만 먹는다고 되는 게 아니라 운동과 수면도 너무 중요하죠. 그러니까 이것도 꼭 스스로도 지키고 안내할 때도 제대로 안내해 주시고 그리고 독소, 활성산소 이런 거 다 들어가는 요소가 뭐예요? 스트레스예요, 스트레스. 스트레스 받아 버리면은 우리 몸이 다 망가져 버려요. 그러니까 스트레스 관리도 하시고 나름의 방법으로 긍정적인 사고하시고 그러니까 즐겁게 하는 게 중요해요. 그러려면 그룹으로 같이 하는 게 중요하겠죠. 그리고 우리 몸은 항상 예전으로 돌아가려는 습관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챌린지 리셋을 정기적으로 해 주세요. 그러면 우리가 우리의 몸 건강하게 만들고 몸과 마음은 연결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정신과 몸이 다 건강한 상태로 정말로 최상의 컨디션으로 젊게 예쁘게 날씬하게 생활할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 이론 정리해 봤고요. 리더님들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